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흰오리 5마리가 얼마 전부터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아졌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서로를 알아본 걸까? 아니면 그동안 친한 사이라도 된 것일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흰오리들은 청둥오리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고 흰오리들과만 친하게 지낸다. 사람들이 보기엔 청둥오리든 흰오리든 다 같은 오리들이니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지만 오리들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굳이 차이점을 따지자면 흰오리들이 청둥오리들보다 덩치가 조금 더 크고 깃털색이 흰색이라는 것인데 그 차이점을 오리들도 아는 것이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 흰오리들은 깃털색이 같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청둥오리들보다 좀 더 쉽게 친해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집오리라고 불리우는 흰오리들은 청둥오리 같은 야생오리를 길들여서 가축화한 동물이다. 이에 반해 청둥오리는 봄에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우고 늦가을에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의 한 종류이다. 농장 인근에 하천이 있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야생 청둥오리들은 날씨가 서늘해지는 겨울이 다가오면 단체로 이곳을 떠난다. 해마다 커다란 V자 대형을 유지한 채 농장 위를 날아다니는 수많은 청둥오리들을 보며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다. 야생이 아닌 사람의 손에 길들여진 농장에 있는 청둥오리들은 단 한 마리도 날지를 못한다. 녀석들은 나는 방법을 가르쳐줄 엄마가 없기에 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고 날아야 할 필요가 없기에 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 흰오리 5마리가 친하게 지내게 되자 이브는 흰오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지 못한 장면이다. 청둥오리로 태어났지만 암탉손에 길러진 이브는 아직 자신이 닭이라고 생각한다. 농장에 있던 다른 오리들은 닭들과만 친하게 지내는 이브를 철저히 무리해서 따돌렸고 이브는 닭무리 속에서 닭인 양 살아왔다. 하지만 흰오리 한 마리와 2개월 정도 함께 지내고 난 후 이브에게도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오리 한 마리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브는 흰오리 5마리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흰오리들은 청둥오리들과 친하지 않지만 두부의 남친 이브에게만큼은 예의를 두는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적으로 우세한 청둥오리들이 주도권을 잡을 것 같지만 덩치가 큰 흰오리 5마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브가 그런 흰오리 그룹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농장에는 수컷오리 2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는 청둥오리 무리에서 또 한 마리는 흰오리 무리에서 지내면 되기 때문이다. 태어난 지 30일이 지난 병아리 8마리는 대체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앞으로 2-3주 정도만 더 지나면 녀석들은 이웃에 있는 농장으로 분양되어 갈 계획이다. 이제 함께 지낼 날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녀석들을 최대한 잘 돌봐줄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틈만 나면 지렁이와 벌레 등을 잡아서 병아리들의 간식으로 주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엄마 닭이 키우는 병아리들을 지켜보며 대부분 어릴 때는 지렁이 같은 벌레들을 잘 먹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번 병아리들은 좀 다른 것 같다. 아무래도 쪽수가 많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경쟁의식이 심해진 게 아닐까. 추석 다음날 아침 앵두가 나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처음 봤을 땐 설마 뱀이라고 생각 못하고 꽤 커다란 지렁이를 잡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길이가 3-40cm 정도 되는 독 없는 뱀이었다. 이번 추석 기념으로 고양이들에게 꽤 많은 양의 삶은 닭고기를 주었는데 앵두가 설마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뱀을 잡아온 걸까? 설마 그런 의미로 잡아온 건 아니겠지만 앵두가 나에게 주기 위해 잡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꽤 기분이 좋다. 게다가 요즘 농장에 증가하고 있는 쥐와 뱀들 때문에 신경이 쓰였는데 앵두가 나의 그런 마음을 알아차린 것 같다. 뱀의 크기를 보아하니 분명히 올 초에 태어난 놈일 것 같은데 아마도 농장 안에는 이런 뱀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짐작한다.
나는 뱀고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닭들에게 양보하기로 한다. 영리한 암탉들은 언제나 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해줄 만큼 우리의 신뢰 관계는 좋은 편이다. 나는 닭들이 뱀을 잡아먹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기대가 크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암탉들은 뱀을 몇 번 쪼아대기만 할 뿐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닭들이 보통 커다란 지렁이를 먹을 때는 한 입에 삼켜버리지만 아무래도 이 녀석을 한 입에 삼키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나는 뱀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는 상태인 것 같다. 결국 닭들은 뱀을 먹지 않고 자리를 떠난다. 잠시 뒤 다른 암탉이 왔지만 몇 번 쪼아대기만 할 뿐 여전히 뱀을 먹지 않는다. 목숨이 붙어 있었던 뱀은 닭들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 같다. 이제 남은 문제는 죽은 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최고의 식성을 자랑하는 오리에게 주기로 했다. 그 전에 교육차원에서 병아리들에게 먼저 줘본다. 그동안 지렁이와 벌레 등을 사냥하며 충분한 교육을 받았던 병아리들은 뱀을 봐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벌레들을 뺏기 위해 돌아다니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한다. 병아리들도 뱀이 위험한 동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일까? 뱀을 원래 계획대로 식성이 좋은 오리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그 전까지 병아리들이 갖고 놀 수 있도록 한다. 그날 저녁 병아리들에게 저녁 먹이를 주기 위해 왔다. 예상대로 뱀은 멀쩡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 죽은 뱀을 오리와 닭과 거위들이 먹을 사료통에 넣는다. 나는 매일 저녁 소 사료와 쌀찌꺼기를 섞어서 동물들 먹이로 주고 있는데 오늘은 뱀이 추가로 들어간 셈이다. 과연 어떤 녀석이 뱀을 먹게 될지 궁금하다. 아마도 닭과 거위들은 먹지 않을 것 같고 오리들 중 한 마리가 통째로 삼키지 않을까 생각한다. 닭과 오리와 거위들은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경쟁하듯이 사료를 쪼아댄다. 녀석들은 내가 주는 사료를 먹고 부족한 부분은 농장을 돌아다니며 풀과 벌레 등을 먹으며 채운다. 한겨울에 먹을 게 부족할 경우 사료양을 많이 주지만 지금과 같은 계절에는 사료를 결코 많이 주지 않는다. 한참 뒤 녀석들이 사료를 다 먹고 난 후 사료통을 살펴보니 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리 중 한 마리는 오늘 몸보신을 제대로 한 것 같다.